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2영역 사회복지조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도 마찬가지 목차의 순서를 쭉 놓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냈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아예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게 있어요. 목차에서.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뺐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론의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의 목차에서 앞부분에 있는 거죠. 다음 개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귀납주의, 2번 논리적 실증주의, 3번 논리적 경험주의, 4번 반증주의, 5번 과학적 혁명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1번과 5번이죠. 자, 1번 귀납주의, 일반적인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미괄식의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이론을 도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출발을 하면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 되는 거고요. 쭉 검증하다가 마지막에 이론으로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귀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아니면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괄식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미괄식이 됩니다. 그래서 연두, 귀, 미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죠. 맞습니다. 논리적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실증, 실제로 증명해 봐야 되니 검증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검증 가능성에 입각한 프로토콜 명제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한 명제, 프로토콜 명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논리적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는 실제로 증명했던 실증주의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논리적 실증주의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재확인이 바로 논리적 경험주의가 되겠습니다. 반증주의입니다. 지속적인 반증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반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반증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적 혁명, 토마스 쿤이죠.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 우리가 이제 전 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혁명이 일어나면 정상과학이 됩니다. 또 다른 정상과학,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계속해서 과학적 혁명이 이 과학의 패러다임을 변경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 혁명에 의한 패러다임의 이동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학의 혁명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고정화되지 않고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1번과 5번은 시험에 출제된 거니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한 측정 도구가 그 준거, 이거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 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준거로 사용된 현재가 또 결정적 힌트가 됩니다.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측정 도구를 현재의 준거로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의 준거로 보는 거, 기존의 준거로 보는 거, 미래의 준거로 보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현재의 준거로 보는 것을 동시 타당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준거로 보는 것을 바로 예측 타당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공인 타당도가 답입니다. 동의어를 썼네요. 동시 타당도의 동의어가 공인 타당도가 됩니다. 예측 타당도의 동의어가 애연 타당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현재 공인된 것과 비교한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간단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8번 문제 별표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대안법이라고 하죠. 동형검사법, 평행양식법이라고도 하죠. 동의어입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이 검사지와 이 검사지의 유사성을 보는 겁니다. 반복 검사하지 않고 유사한 설문지를 제작해 놓고 이 두 가지의 설문지의 측정의 일관성이나 유사성을 보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가 됩니다. 자, 검사 내용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사한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겁니다. 유사한 검사 문항을 제작해서 처음에 척도로 제작한 문항과 유사한 문항, 검사 문항 제작한 것의 비교라고 했으니까 검사 내용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오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형성 계수, 여기서 나온 계수를 우리가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추정할 수 있고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제가 설문지 하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쭉 문항을 읽고 체킹을 하셨겠죠. 그리고 회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유사한 문항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연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가서 이것과 이것의 유사성을 보는 건데, 이 측정을 하는 대상자들은 앞의 설문과 유사한 설문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연습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제 동형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사성이 있는 검사 문항이 되는데 그 유사한 검사 문항을 연구자가 만드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는 어렵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제한점이 뭔데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소요된다. 자, 검사를 하고 똑같은 대상자에게 똑같은 설문지를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검사 재검사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형 검사는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동시회수라고 하죠. 동시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좋은 문제이면서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자연과학과 비교한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목차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조사가 바로 사회과학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과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특징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사고 가능성이 제한된다.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에요.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그렇고요. 사회현상에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에 제한이 되고요. 누적적 성격의 학문이 아니라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입니다.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제가 꼭 기억해 놓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도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자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적 결정론이랍니다. 확률적 결정론에 의한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라는 연구대상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누적적 성격의 학문은 우리가 자연과학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동년배 연구가 나왔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동년배 연구,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고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동년배 연구는 종단 조사 중에 하나죠. 종단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특정 시점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조사한다. 이건 횡단이죠. 특정 집단, 일정한 시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횡단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된 모 집단에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여 변화 경향성을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년배 조사 배울 때 대상자는 달라진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조사 시점마다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는 건 맞고 고정된 모집단은 아시겠죠? 고정된 모집단이 바로 동년배 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은 고정을 합니다. 동년배로 고정을 해요. 동년배로 고정을 해놓고 그래야 동년배 연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조사 시점마다 그 동년배 중에서 표본을 다르게 추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동년배 연구고요. 표본으로 추출된 가로 동일한 대상의 변화, 가로 닫고. 자, 동일한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여러분, 동일한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이것은 패널 조사가 됩니다. 패널 조사, 패널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연구 목적이 같은 연구로서 조사 시점의 모집단이 다르다?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시점마다 표본이 다르지 모집단은 다르지 않아요. 모집단은 동년배로 고정됩니다. 모집단은 동년배로 고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 측정할 때마다 추출된 표본의 손실이 많아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추출된 표본이 동일했을 때 같은 표본을 오랫동안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손실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추출된 표본이 달라집니다. 추출된 표본이 달라집니다. 달라짐으로 손실이 많을까요? 손실이 적겠죠. 손실이 적다라고 해야 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측정할 때마다 조사 대상자가 동년배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패널 조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5번 지문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무슨 조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패널 조사가 그래요. 패널 조사는 장기간 동안 동일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표본이 손실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일 때문에 빠지고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손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가 중단될 수 있는 게 패널이죠. 자, 정리가 됐고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0번 문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순위척도, 동의어가 서열척도가 됩니다. 순위척도, 서열척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응답 대안들을 가로, 상호, 베타적으로 분류한답니다. 분류하기 위하여 각각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우리가 남자 1, 여자 2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명목, 척도가 됩니다. 명목, 척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주, 그러면 명목과 동의어가 되고요. 서열의 정보와 더불어, 그러면 서열의 척도가 되고, 거리의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간이거든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간이에요. 그래서 거리의 정보를 갖는 척도는 등간 척도가 됩니다. 등간 척도는 수준이 세 번째로 높아요. 안에 있는 명목, 밖에 쪽에 서열, 그 다음에 등간이니까. 그래서 범주, 서열 정보도 갖고 있고 거래 정보도 갖고 있는 게 등간입니다. 절대적 0, 절대 0점이라 하죠. 포함하며 각각의 값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죠? 절대 0점 하면 생각나는 거 비율 척도가 되죠. 비율 척도입니다. 자, 소득 수준 상중하, 만족도 상중하, 등급 분류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등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대요. 이것이 서열입니다. 이것이 서열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술 계산이 더하기 빼기죠. 그 다음에 비율 계산이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산술 계산뿐만 아니라 비율 계산까지 모두 가능한 것이 가장 수준이 높은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되고 사칙 연산이 다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는 기본적인 겁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 변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개념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변수가 이 조절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가 사례로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종속 변수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 설명 변수, 원인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은 바로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독립 변수가 됩니다. 이 독립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차이를 설명한다. 그래서 설명 변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측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네, 예측 변수라고 쓰는 겁니다. 자, 됐고요. 독립 변수 들어갑니다. 원인의 영향이랍니다. 결과라요. 그래서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원인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가 되는 변수 말씀하세요.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독립 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 변수의 원인인 변수가 뭐죠? 네, 이게 바로 매개입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죠. 자, 그림 하나 그리면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다.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이것을 독립 변수의 결과, 종속 변수의 원인, 그래서 이 C는 매개 변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리 가고 이리 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식적 변수. 이것을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하죠. 외생 변수. 자, 두 변수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다. 생각나세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다. 자, 여기에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자, 외생 변수는 양다리 걸친다라고 했죠. 양다리 걸쳐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외생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또 바뀌었죠. 5번 들어갑니다. 조절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가로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절 변수는 우리가 뭐에 따라 또는 뭐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조절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조절한다, 조절 변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 수입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월 수입이 독립 변수가 되고 행복지수가 뭐가 되냐면 결과 변수, 종속 변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기에 성별이 바로 뭐냐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 강하면서도 불확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 조절 효과가 바로 조절 변인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옳은 내용 찾기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1번, 2번이 바뀌었고요. 3번, 4번이 바뀌었습니다. 32번에 변수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5인방을 정리했네요.